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종시 대형 쇼핑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이 남성은 구속되지 않았고 실형 선고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살펴보면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내용을 전부 살펴본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의할 때 해당 가해자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한 그런 어떤 폭행, 협박의 정도가 뭐 세지 않았다, 뭐 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이유로 들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요. 강간이나 중간강간 같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사건들은 상당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게 있고 또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잘못한 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런 와중에 피해자의 어떤 상처나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합의금 지급하는 거 매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미성년자였어요. 보통 강간이나 중간간에 이르게 된 사건의 다른 사건들과의 경위를 비춰봤을 때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중간간한 사건 이런 류의 사건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가해 남성이 기존에 처벌 전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 받는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보고서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저나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범위의 판결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그렇게 믿어지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결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불만이나 불신이 생겨날수록 법조 영역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해당 사건 인터넷 기사 보다 보니까 이 사건 가해자가 반성문을 한 75회 정도 제출했다고 하던데 잘못은 피해 학생에게 했는데 반성문은 판사님한테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문을 많이 내기만 하면 양형에서 무조건 유리한 판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반성문은 얼마만큼 제출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양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들이 반성문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고 반성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인 거지. 재판을 바꾸는 피고인의 어떤 진심이나 본인이 정말로 후회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지 그것과는 좀 별개란 말입니다. 보통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무조건 좋다. 뭐 이거는 올바른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거는 재판부에 적어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노력 정도는 했다. 뭐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담겨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된 반성문이면서 적어도 한두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작성했을 때에는 재판부에서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들에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보니까 합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어떠한 유리한 요소가 있을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많은 수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편지가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재판부에 왜 반성문만 제출해? 또 이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피해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건들마다 내가 작성해야 되는 반성문의 형태와 양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피해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자의 어떤 반응들을 고려해서 사건들마다 조금씩 다른 대처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무조건 고집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불이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합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은 조금 전문적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받아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